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세계적 대유행, 강원과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등 눈앞의 위기와 함께 인구 고령화, 남북 화해와 통일, 기후위기 대응, 자연보호, 인간의 생명보호와 인권 수호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와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세대, 지역, 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서로 소통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구심점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의 직무를 준비하실 당선인과 협조자들에게 하느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빕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지난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낸 축하 메시지입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5월 1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 협조자들에게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 또 유효한 메시지라고 여겨서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교회력으로 사순 제5주일인 4월 3일자 가톨릭신문과 가톨릭평화신문을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평가소는 주교회의 봄 정기총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천주교회를 대표하는 최고회의체인 주교회의가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봄 정기총회를 열었지요. 회의 결과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문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기원하는 기도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사목활동 거점이었던 청주교구에서 마련한 기도문과 또 최양업 신부님의 무덤이 있는 원주교구에서 마련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청주교구나 원주교구 신자들은 자기 교구에서 만든 기도문을 바치면 되지만 다른 교구 신자들은 청주교구에 가서는 청주교구에서 만든 기도문을 바치고 또 원주교구에 가서는 원주교구에서 만든 기도문을 바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천주교회 차원의 통일된 기도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주교회의 시복 시성 주교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통일된 기도문이 마련됐고 주교회의가 이 기도문을 승인한 것입니다. 주교회의는 기존의 두 기도문과 함께 새 기도문을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 시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바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교회의가 사회복지와 관련한 한국천주교회의 공식 창구로서 사단법인 한국카리타스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천주교회에는 각 교구나 수도회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 있고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연대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복지 정책에 효과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주교회의가 사단법인 한국카리타스를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이제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대응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6일 대전교구장에 임명된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의 제5대 대전교구장 착좌 미사가 3월 25일 대전교구 주교자 대흥동 성당에서 거행됐습니다. 김종수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 모두 하나 되는 친교의 힘으로 건설되는 것이라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이웃 형제들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함께 건설하자고 교구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대전교구가 교구장 김종수 주교의 당부 말씀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교회로 항구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라 전체가 진실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기쁨을 나누는 가정이 되고 이웃이 되고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다. 빛의 소금이 된 이들. 한국 근현대사에서 세상의 빛을 밝히고 소금의 역할을 한 신앙인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의 모범을 본받자는 취지에서 서울대교구가 기획하고 내건 주제입니다. 서울대교구는 이 주제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인물로 안중근 토마스 의사를 선정하고 안중근 의사 순국 112주기 기념일인 3월 26일 명동 대성당에서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기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안중근 의사는 근현대사의 많은 의인 가운데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추앙받는 의인일 뿐 아니라 자랑스러운 가톨릭 신앙인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안중근 의사의 죽음을 평화를 위한 순교라고 말하면서 안중근 의사는 오늘날에도 전쟁이 벌어지는 전 지구 차원에서 또 분단이 고착되어 가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건설하는 사도가 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이날 미사를 시작으로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다간 신앙인들을 기억하며 모범을 본받는 미사를 거행할 계획입니다. 한국평협은 몇 년 전 20세기에 살다간 모범적인 신앙인 10분의 삶을 조명한 불꽃이 향기가 되어 라는 책을 엮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교구의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이 기획은 평협이 추진한 불꽃이 향기가 되어를 교회가 공적 전례 안에서 구체적으로 기념하면서 뒷받침하는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꽃이 향기가 되어 책을 엮은 평협의 일원으로서 서울대교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를 비롯해 음성 꽃동네 등 국내 30여 종교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한국생명운동연대는 3월 25일 제2회 생명존중의 날을 맞아 대통령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가 코로나19 백신 나눔을 위해 모금해서 교황청에 전달한 기금은 모두 합쳐서 104억 3,458만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고려인 31명이 광주대교구와 광주 YMCA 등 광주 지역 공동체의 지원으로 광주에 있는 고려인 마을로 돌아옵니다. 안중근 의사 숙모회가 수여하는 제2회 안중근 동양평화상 수상기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안중근 연구소가 선정됐습니다.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이 50주년을 맞아 주님의 말씀, 젊은이, 그리고 교회를 주제로 5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열고 지난 반세기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온 청년 성서 모임의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미린의 천주 성삼 성직수도회의 이관배 스테파노 신부가 이 수도회의 제5대 총장에 선임됐습니다. 제2대 의정부 교구 평신도 사도적 협의회 회장에 고진철 라우렌시오 평내본당 사목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서울신협 가톨릭 이사장 협의회 신임회장에
하이노 마테오 서울 동호신협 상임위장장이 선출됐습니다.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 최양업 토마스 신부를 박해로 고통받는 교회의 든든한 목자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리나이다. 모든 교우들이 오로지 하느님 자비에 희망을 두고 박해를 피해 산골 깊이 숨어 신앙을 지켜야 했던 시대에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주님을 닮은 착한 목자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쉼없이 양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전했나이다. 주교회의가 승인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시성 기도문의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해 기도를 바치는 것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쉼없이 양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전한 최양업 신부님의 모범적인 삶을 오늘을 살아가는 사제와 신자들이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 희성을 위해 또 최양업 신부님의 전교를 통한 기적이 이루어지도록 신자 모두의 끊임없는 기도가 요청됩니다.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